저는 퇴근길에 불타는 차에서 한 여성을 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끌어낸 그 순간 차는 폭발했죠.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제게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형사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성의 DNA가 25년 전 제가 잃어버린 2살배기 딸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제가 구한 사람이 제 친딸이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5년 동안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죠. 하지만 운명은 제게 다른 계획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였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새졌죠. 와이퍼를 최대로 돌려도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속도를 줄였어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브길을 돌아서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도로 한쪽에 차 한 대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이상한 각도로 하늘을 비추고 있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차를 세웠어요. 비상등을 켰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시야가 흐렸습니다. 저는 뒤집힌 차량 쪽으로 뛰어갔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운전석에 누군가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여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죠.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충격으로 완전히 고착된 상태였죠. 힘껏 당겨봤습니다. 소용없었어요. 다른 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 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빗물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연기가 점점 짙어졌어요. 그리고 그 냄새, 기름 냄새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곧 폭발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보였어요. 주먹만 한 크기였죠.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저는 그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유리에 금이 갔어요. 더 세게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팔을 긁어댔어요. 쓰라렸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여성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그녀를 끌어내야 했습니다. 조수석 창문은 너무 좁았어요. 억지로 상체를 밀어 넣었죠. 차 안은 비좁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녀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웠습니다. 있는 힘껏 당겼죠.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제 팔이 떨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끌어냈어요. 그녀의 머리가 창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깨가 나왔죠. 상체가 빠져나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 밑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주황색 불꽃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제 얼굴을 때렸죠.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녀를 완전히 끌어냈어요. 그녀를 업고 차에서 멀어졌습니다. 5m, 10m, 15m, 더 멀리 가야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죠.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20m쯤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쾅! 귀가 멍멍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제 등을 밀었죠. 저는 그녀를 감싸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몇 초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차는 완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있는 여성을 내려다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약하게. 하지만 살아있었죠. 얼굴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죠.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느낌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본능이 뭔가를 알아챘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줬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119에 전화했죠.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 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빗속에서 말이죠. 불타는 차를 바라보면서 제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죠. 하지만 살려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저도 함께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원들이 고집을 부렸죠. 제 팔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워 보였죠.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이 길을 지나간 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 여성을 살리기 위한 운명이었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 우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25년 전 잃어버린 제 모든 것과 연결될 거라는 걸 말이죠.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제 팔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거든요. 꿰매야 했죠. 12바늘이나 꿰맸습니다. 의사는 제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깊었으면 힘줄이 끊어질 뻔했다고요. 저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퇴원하기 전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병실로 왔어요. 그녀가 깨어났다고 전해줬죠. 제가 구한 그 여성 말입니다. 의식을 되찾았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서 보실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 밤에 혼자 그 길을 달리고 있었는지 말이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304호실이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나, 그냥 들어가야 하나. 이상하게 긴장됐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그녀가 누워 있었어요.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놀란 것 같기도 했고요. 당황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표정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깨어나셔서 다행이라고요. 그녀는 한동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상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마 사고 충격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머리를 다쳤으니까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푹 쉬시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마치 제 얼굴 어딘가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것 같았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서둘러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동요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단순히 사고 피해자를 만난 것뿐인데 말입니다.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녀가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이, 익숙하다던 그 말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음료수를 사려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돌아봤습니다. 그녀였어요. 병원에서 봤던 그 여성, 서진이라고 했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원한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죠. 제가 여기 살거든요. 이 근처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가끔 뵐 수 있을까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는 고집스러웠습니다. 최소한 밥 한 끼는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냥 거절하기가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에 또 그녀를 봤어요. 같은 편의점 앞에서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사흘 뒤에도 봤습니다. 이번엔 회사 근처 카페였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너무 자주 마주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또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이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가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5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녀가 일부러 저를 찾아다니는 거라고 말이죠. 어느 날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왜 자꾸 나타나느냐고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말이죠. 서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이랄까요? 이상하죠?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로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선생님도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저를 보면? 서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부정했어요. 그런 적 없다고 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느꼈거든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냥 사고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서진의 얼굴과 제 얼굴,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고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냥 우연히 구해준 사람일 뿐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잃어버린 제 딸, 2살배기였던 다은이, 시장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 사라져버린 아이. 왜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서진과 다은이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작은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다은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찾아줘요. 손을 뻗으려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라고 했습니다. 장도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만나자고 했죠. 경찰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형사는 전화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죠. 다음 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저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긴장됐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도연 형사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놨어요. 사고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서진을 구했던 그 차량이었죠. 불타기 전의 모습, 번호판, 내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날 밤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형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차량 소유주가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등록은 돼 있는데 명의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몇 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더 이상한 건 서진의 가족들이 아무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차량 보험도 없었고요. 마치 누군가 숨어서 운전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죠.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형사가 물었습니다. 25년 전에 따님을 잃어버린 적 있느냐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라고요. 송다은 양 실종 사건. 당시 2살이었던 제 딸. 시장에서 사라진 그 아이 말입니다. 저는 의자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만에 듣는 그 이름. 다은이. 제 딸.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진의 혈액을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미아나 실종자가 발견됐을 때 하는 검사라고요. 그런데 매칭이 됐다는 겁니다. 25년 전 실종 아동 DNA 데이터베이스와 말이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형사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서진의 DNA가 다은이의 DNA와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어요. 형사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형사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형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죠.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한 그 여성, 서진. 그 사람이 제 딸이라는 겁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다은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확률은 거의 100%라고 했어요.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추가 검사를 하겠지만 결과는 같을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꿈이라고 생각했죠. 악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죠. 서진이 제 딸이라는 게, 다은이라는 게 말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왜 25년 동안 찾지 못했는지, 서진은 어떻게 살아온 건지, 누가 그 아이를 키운 건지 말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요. 서진의 양육 환경을 파악할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유괴나 불법 입양이 있었는지 확인할 거라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형사가 또 물었습니다. 서진을 만나본 적 있느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번, 그리고 우연히 몇 번 더 만났다고 말했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혈연이라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끌린다고 했죠.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떠올렸습니다. 서진이 했던 말을요. 익숙하다고 했던 그 말. 곁에 있으면 편하다고 했던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제 주변을 맴돌았는지 말이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25년입니다. 25년 만에 제 딸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구해낸 거죠. 운명일까요? 기적일까요? 아니면 신의 장난일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사흘이었어요.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와달라고 했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말이죠.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확인 작업이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죠.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손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척해 보였죠.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밤마다 똑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서진이 제 딸이라는 것, 다은이라는 것,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누가 키웠을지, 왜 저를 찾지 못했을지 말입니다.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연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죠. 아니,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더 나쁜 게 있을까요? 형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 검사 결과였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봤어요.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렸거든요. 형사가 대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죠. 복잡한 표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들만 보였죠.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DNA 일치율이 99.99%라고 했어요. 부녀 관계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다고 했죠. 김서진은 송다은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혹시 착각은 아닐까? 실수는 아닐까?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제 딸. 죽었을 거라고 포기했던 그 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구해낸 거죠. 형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얼굴을 닦았어요.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죠.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사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서진이 어떻게 그 집에 가게 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라는 사람을 조사할 거라고 했죠. 박미라, 서진의 양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45세, 주부라고 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서진을 혼자 키웠다고 하더군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미라를 곧 소환할 거라고요. 어떻게 서진을 입양했는지 물어볼 거라고 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할 거라고 했죠. 만약 불법이라면 처벌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했습니다. 미라라는 사람, 25년 동안 제 딸을 키운 사람, 미워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형사가 또 물었습니다. 서진을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고요. 아직 서진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려줘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충격이 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는 내 딸이야. 25년 전에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 너무 잔인합니다. 형사가 조언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서진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죠. 서진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죠. 그냥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을요.
시장에서 장을 보던 날, 다은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 한눈을 판 거예요. 생선을 고르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1분, 아니 30초도 안 됐을 겁니다. 다시 돌아봤을 때 다은이가 없었어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소리를 질렀죠. 다은아, 다은아.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이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대가 나왔어요. 시장 전체를 뒤졌습니다. 주변 CCTV를 다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을 잃었어요. 아내도 포기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국 헤어졌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다은이 방은 그대로 뒀습니다. 장난감도 그대로 놔뒀죠. 혹시 돌아올까봐, 혹시 찾을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처럼 찾았습니다. 제 손으로 구해낸 거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서진을 만나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워야 하죠.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할 거예요. 서진을 만날 준비, 아버지가 될 준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라를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죠.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조사실이 아니었어요. 다른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참관실이라고 했죠.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40대 중반, 파마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죠.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미라가 자백했다고요. 모든 걸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백이라니요. 무슨 자백입니까?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라의 남편이 다은이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25년 전 그날 말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데려왔다고요. 유괴했다는 말입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유괴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명백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형사가 녹취록을 건넸습니다. 미라의 진술 내용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남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불임이었대요. 하지만 아내에게 숨겼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몰랐던 겁니다.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았대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미라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조급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왔다고 해요. 2살배기 여자아이였습니다. 입양했다고 말했대요. 정식 절차를 밟았다고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미라는 기뻐했답니다. 드디어 엄마가 됐다고 생각했대요.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했답니다. 입양 서류가 없었어요. 아이의 출생 증명서도 없었죠. 물어보면 남편은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했대요.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실토했답니다. 시장에서 데려왔다고요. 잠깐 혼자 있는 아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한눈판 사이에 데려왔다고 말했죠. 미라는 충격받았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대요. 하지만 남편이 막았다고 합니다. 이미 1년이나 키웠다고 했어요. 아이도 자기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려보내면 아이만 상처받는다고 설득했대요. 미라는 망설였답니다. 고민했대요. 하지만 결국 남편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예뻤거든요. 떠나보내기 싫었대요. 그렇게 25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을 다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의 아이를 데려가 키울 수 있습니까? 형사가 말했습니다. 미라의 남편은 이미 죽었다고요. 10년 전에 사고로 사망했답니다. 처벌받을 사람은 이제 미라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죠. 미라가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형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을 확 열었죠. 미라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서진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느냐고요.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아느냐고 말이죠.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18살 때 말했다고 합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다고 했죠. 서진이 자꾸 물어봤대요. 왜 친척이 한 명도 없느냐고. 왜 어릴 적 사진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결국 입양 사실을 털어놨답니다. 하지만 유괴라는 건 말하지 못했대요. 정식 입양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서진은 충격받았지만 받아들였대요. 그래도 미라를 엄마라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미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진을 정말 사랑했다고요. 친딸처럼 키웠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이요. 남의 딸을 훔쳐놓고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 울었습니다. 제 딸을 그리워하며 말이죠. 미라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다 안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했죠. 처벌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진정하라고 했어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야 한다고 했죠.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복도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미라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진을 키워줘서 감사해야 할까요? 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서진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서진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걸 말해줘야 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서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거든요. 절 거부하면 어쩌죠?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형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서진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찰서를 나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 서진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형사가 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대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답니다. 서진은 무슨 일인지 물었다고 해요. 형사는 직접 와서 들으라고 했죠. 이틀 뒤였습니다. 서진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도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참관실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죠. 저는 그곳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형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앉으라는 손짓을 받았어요. 서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맞은편에 앉았죠. 형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 변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그러더니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죠.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을 겁니다. 서진이 그걸 받아들었어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서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가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있는 이쪽이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을 바라봤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쪽에선 저쪽이 보이지만 저쪽에선 이쪽이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계속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죠. 형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아팠어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잃어버려서 저렇게 됐죠. 25년 동안 진실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짓했죠.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사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조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서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이죠. 저는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형사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저와 서진. 아니, 저와 다은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서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제가 선생님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서진 앞에 섰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서진이 와락 안겼습니다.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서진을 꽉 안았죠. 25년 만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제 딸을 안았어요. 서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냥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빠. 25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 드디어 들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어요.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 눈을 닮았더군요. 코도 닮았습니다. 입술 모양도 비슷했죠. 서진이 말했습니다. 항상 궁금했다고요. 친부모가 누군지 말입니다. 왜 자기를 버렸는지 궁금했대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단 한순간도 버린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찾았다고 했죠. 2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진이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저도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진이 다시 안겼습니다. 꽉 안았어요. 저도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놓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한참 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남았다고 했죠. 서진의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하겠다고 했어요. 형사가 미라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벌을 어떻게 할지 물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서진을 봤어요. 서진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라는 잘못했지만 25년 동안 엄마였거든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고 싶다고요. 벌은 받아야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미라도 고통받았을 겁니다. 25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을 테니까요. 형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선처를 요청하겠다고 했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서진과 나란히 걸었어요. 어색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자고 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제 팔짱을 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뻤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와 주다니 말입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말이죠. 25년 만에 찾은 제 딸.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갈 겁니다. 천천히. 함께 말이죠.